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영통을 비롯한 경기 수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여러 핵심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덜해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좀 저렴하다 싶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같은 추가 규제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신중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 보이시죠? 6676-0321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8181번으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오늘 고민 상담 제대로 자세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시점에 정말 자세한 상담 오늘도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렸지만 풍선 효과도 있고 지역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매주 네. 금요일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요즘 그 사회적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건너뛰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진행을 할 건데요. 주제는 이곳에 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어쨌건 투자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에 하면 확실하다. 지역적인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자, 4인 4색 상담 노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네 분께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고민은 어떤 내용인지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4인 4색 상담 노트 오늘의 사연입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데 수색 뉴타운과 장위 뉴타운 각각 66제곱미터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 실생활과 미래 가치 면에서 우수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네 분께서는 어떤 결론을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네 분 모두 수색 뉴타운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유 바로 볼까요? 자, 이상수 전문가입니다. 역시 수색 뉴타운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수색은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업무타운 배후 입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높이 쳐주셨고요. 황태현 전문가, 수색, 상암 역세권 개발, 미디어시티 성장 기대감이 큰 곳이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주셨군요. 정창래 전문가는 장위에 비해서 업무지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 녹지 환경이 뛰어나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신성민 전문가는 두 지역 모두 다 좋은 지역인데 어느 곳을 꼭 선택을 한다면 수색 중산 뉴타운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주 환경을 보더라도 수색 뉴타운이 더 좋은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심과의 접근성, 직주 근접, 입지 여건 등 장위 뉴타운보다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미래가치 고민하셨죠? 미래가치 또한 주변 지역보다 개발 호재가 더 많아서 가격 상승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께서는 수색 뉴타운을 만장일치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나온 전문가님의 의견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색이냐 장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마음으로는 어디에 좀 더 무게가 가 계세요? 수색 쪽에 많이, 마음이 가요, 많이. 그러세요. 수색 쪽에 좀 더 마음이 가 계신 상태인데 마침 또 전문가 네 분도 수색 쪽을 만장일치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이동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내 마음도 수색 쪽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칭찬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네. 뉴타운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뉴타운은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도심 속에 전혀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영문의 합성어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기존 도시의 낡은 구도심을 새 도시로 바꾸는 거니까 사실상 전혀 다른 곳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즉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입지적인 가치, 입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입지 그러면 입지는 그냥 고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 입지는 고정인데 후천적 입지는 항상 변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강남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될 때까지는요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30년 전에는 오히려 어디가 더 좋았었냐면 강북 쪽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해서 강남의 입지가 좋아진 것처럼 뉴타운도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입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 곳에 뉴타운이 있는데 과연 어떤 뉴타운이 좋을까? 이거를 고민할 때는요.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강남이 이렇게 후천적 입지를 갖고 변화할 수 있었던 거는 도시 계획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도시 계획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이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뉴타운도 그냥 여기 낡았으니까 여기 구역 지정해서 재개발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지정된 게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그 뉴타운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뉴타운이 지정된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의 근본적인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 도시기본계획해서 3개의 도심이 있고 7개의 광역 거점이 있고 12개의 지역 거점이 있고 53개의 생활권 계획이 있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수색증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7개의 광역 거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장인 뉴타운은 애석하게도 대규모로 뉴타운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딱 보면 53개의 생활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3도심을 제일 먼저 거론한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지역적인 특징, 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지적 힘과 개발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겠어요? 개발의 크기가 좋고 입지적 특징이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결국은 그 편차는 일정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북권 내에서 경합을 한다면 장인 뉴타운이 좋은 곳은 분명하지만 서울의 다른 곳의 뉴타운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도시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 자체를 보더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수색 뉴타운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전체 개발 방향을 보더라도 장인 뉴타운은 물론 바로 옆에 광운대 역세권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조금 더 지근 거리에 있으면서 이미 업무지구가 조성됐고 그 업무지구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수색역세권 개발까지 아우르고 있는 수색증상 뉴타운이 최종적으로도 더 큰 타이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색증상 뉴타운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수색 뉴타운 내에서도 또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구역이 좋을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건 뻔해요. 자, 수색 뉴타운은 수색역부터 디지털 DMC역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은 아무래도 환승역인 DMC역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과 붙어 있는 구역, 그것과 접근성이 가까운 구역. 예를 들면 2구역, 9구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네. 네, 이런 곳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곳이니까 내가 자금이 여기 된다라면은 우선 대장 역할을 할 곳부터 들어가고 자금이 살짝 부족할 때 대안으로 그 옆에 있는 구역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결국에 5분의 전문가 모두 수색 뉴타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동주 전문가의 경우에는 수색 뉴타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위 좁혀서 어디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026676-031, 샵 8181 계속해서 접수 받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살까 팔까 보유할까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 그 밖에 여러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 함께해 주세요.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 봐요. 어떤 점이에요? 네. 저는 마포구 단인동에 네. 그 동인빌라라는 빌라를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근데 앞으로 집이 좀 낡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도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투자 목적으로 이걸 매수할까 지금 네.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네. 마포구 당인동이라고 하셨는데 빌라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동궁이요. 동궁이요. 네. 동궁 빌라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당인동 그 지금 현재 그 화력 발전소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문화 창작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네. 이곳에 동궁 빌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빌라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오래된 빌라를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대지 지분 조금 많이 갖고 있을 거고 네. 이거를 지금 투자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네. 결론은 좋아요. 아, 그래요? 결론은 좋은데 대신에 네.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시간이 많이 길을까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지역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이곳이 네.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이미 개발의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전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변을 네. 개발하겠다 해서 막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막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때 굉장히 이제 개발 바람이 거셌는데 네. 시장도 바뀌고 또 환경도 바뀌고 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네. 무산됐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지역을 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 동궁빌라 주변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한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큰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무산돼서 약간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거를 재기하기 위한 시간이. 네.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쪽에 크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당연히 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현대화 작업 시작해서 그 네. 발전시설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뭘 하는 거냐면 위에 부분을 공원을 조성할 거예요. 네. 공원 조성해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 여름에 지금 1차 개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완성이 예정이 언제냐면 2022년도예요. 예. 2022년도에 공원이 딱 완전 개장을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지역 최대 혐오시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혐오시설이 완전히 없어져서 주민 네. 편익시설로 바뀌어서 실제 활용되기 시작하면 그냥 네. 개발 이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지역 환경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가치는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홍대 상권이라는 거대 상권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이 홍대 상권이 이제는 한강변 쪽에 있는 이 대형 이 부지가 공원화가 되면 연결될 거예요, 이제. 지금도 보면 상수역이랑 해서 아래쪽으로 자꾸 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대로변 중심으로. 예. 많이. 네. 이렇게. 그러면서 대로변과 연결로 중심은 약간 상업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역이요. 네. 지금 이렇게 검토하신 동궁빌라처럼 주변 지역이 조금 노후주택가가 몰려 있는 곳 있죠. 예. 이곳은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무슨 개발을 할 거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거예요. 혹시 그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대규모 재개발이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법까지 따로 제정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 동궁빌라와 이 낡은 이 주변 지역이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완화돼요. 기존 그 뉴타운 재개발 방식보다는. 그렇게 될까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뭔가 네. 지역적으로 확 바뀌는 큰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좋지만 시간 투자는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뀐 환경을 보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주변에 자꾸 그러니까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것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수록 개발에 대한 압력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이런 역세권이면서 지역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곳, 이런 곳들을 투자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괜찮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하신 겁니다. 네. 그래요. 투자 목적이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혀주셨는데 일단 매수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는 조금은 짧지 않게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분석까지 자세히 해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다음 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네. 지금 갖고 있는 게요. 네. 흑석동에 네. 한강 현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28평형이에요. 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다주택자니까 이거를 팔고 지금 1억 미만으로 강남이나 영등포나 어느 지역에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작은 거, 네. 작은 거를 월세를 받든지 전세로 살 수 있나 싶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아, 이걸 그러니까 팔고, 네. 네, 팔고 작은 거로 이제 가지고 싶은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흑석동에 한강 네. 현대 아파트를 팔고 네. 이건 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네, 20년 넘었어요. 아, 그러세요. 오래 보유하셨던 이 아파트를 팔고 강남이나 영등포 쪽에 월세 수익형도 지금 생각 중이신가 봐요. 네, 조그만한 거를요. 네, 자금은 1억 미만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상담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요.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네. 한강 현대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하나, 그리고 월세 네.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거주하지 않아요. 아. 전세로 있어요. 전세를 내주고 있어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이 한강 현대를. 네네. 아, 그럼 또 다른 다른- 주택은 또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다른 데 살고 있어요. 아,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고 그것도 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한강 현대 자체를 사실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왜냐하면 흑석동이라는 지리적 장점, 그리고 네. 이 한강 현대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조금 높아서 무리가 있는데 네. 리모델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분산하면 1억 미만으로 이걸 처분하고 1억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서 그 네. 1억 갖고 수익을 얻고 나머지는 뭔가 또 주택을 구입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걸 다주택이기 때문에. 아, 다주택이어서? 네, 이걸 일단 팔고 싶었어요. 아, 일단 팔고 싶어서? 네. 다주택이면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다라면 당연히 그 기간 네, 내에 파셔서 20년. 세금 혜택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 관점이면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걸 처분하면 금액이 꽤 많이 남을 텐데. 많이 안 남아요. 전세 빼고 네. 뭐 대출금 갖고 이러면 세금 내고 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놔두면은 일단은 이제 저도 급하니까 써버리니까 네. 1억 미만 정도 남는 거 가지고 네. 월세 나올 수 있는 거나 안 네. 그러면 전세 가지고 작은 거라도 아, 열몇 평짜리 연립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하나 살까 싶어서. 자, 이거는 딱 이렇게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영등포나- 볼게요. 네, 네, 일단 다주택을 정리하시는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네, 그럼 정리해서 이제 내가 다주택을 정리해도 주택을 살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수익형을 가셔야 되는데 네, 수익형을 갈 때 우리가 1억 갖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원룸에 네, 오피스텔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사실 강남권을 가기가 힘들고요. 네, 결국은 영등포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영등포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예요. 아니면 뭐 그 지벨리 쪽에 비교적 네, 지가가 조금 낮으니까 주택 전체적인 수익형 가격도 조금 낮고 대신에 직장인들은 많아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가야지만이 월세 수익도 꾸준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기에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가게 되면 어떤 단점이 발생을 하냐면 네. 내가 지금 다주택을 피하려고 정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잘못하면 이게 주거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네.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는 다주택을 정리해놓고 또 다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형 쪽으로 갈 거면 이런 오피스텔을 네. 보실 게 아니고 차라리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오피스, 사무실 아시죠? 사무실. 네. 네. 네, 사무실 용도를 조금 보셔야 되고요. 네. 사무실 용도를 보더라도 강남을 들어가는 가격적인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정도면 그래도 자금 기본적으로 벌수 3억 있어요? 정도의 자금은 조금 넣으셔야 될 것 한 같거든요. 2억까지는 안 되겠어요? 2억 정도요? 네. 자, 2억 정도면 어디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냐면 네. 이 지벨리라고 있어요. 지벨리.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가면 사무실들이 많아요. 네. 그 사무실들이 2억 정도에서 3억 사이의 거래들이 막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강남은 결국 강남에서도 업무 지구가 밀집된 테헤란로 중심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무실의 거래 가격도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수익형으로 갈아타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서울권 내에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려면 수요자를 확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지구 내에 있으면 있을수록 네. 업무지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니까 네. 그 개념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강남 쪽보다는 아무래도 접근하기 수월하신 것이 비교적 투입 금액도 낮추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쪽 지벨리 쪽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조금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혹시나 작은 연립이나 오피스텔은 지금 주택 보유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은 걸 사면서 10평 미만, 10평 전후를 사면서 임대 사업자를 내면 어때요? 자, 지금은 임대 사업자를 내도 이제 새로 구입하는 거는 이미 서울 같은 경우 새로 구입하는 거 임대 사업자를 내도 그게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네. 합산이 돼요. 아, 네네. 근데 지금 그거 피하시려고 지금 다주택을 버리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는 투자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렇군요. 그게 투자 이익이 안 나는 게 아니니까 월세를 네. 받는다라는 거는 투자 이익을 내가 매월 나눠서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투자를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수익형 그러면은 부동산도 또- 정말 좋은 투자 방식이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큰 틀을 토대로 해서 네.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투자의 방법,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은 요즘에 세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잡아드렸습니다. 잘 염두를 해두시고 뭐 세미나를 활용해 주시던지 또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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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는요, 저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악구 봉천동 두산 리브 아파트를 24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겨놨고요. 네네, 한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네, 요거를, 매도해서, 네, 너무 오래 있었고 여기는 잘 오르지도 않고 네. 매도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데 또 다른데 월세를 놓더라도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나.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봉천동의 두산 위브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유할까 매도할까? 매도한다면 네. 어느 지역으로 갈아타 볼까?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아드님이 10년 이상을 여기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 10년 동안 주소가 계속 있었던 거네요, 여기에? 예, 계속 있었는데 예. 작년에 근데 이제 지금 사정에 의해서 지방으로 지금 전출을 가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일단 10년 이상 거주를 채웠기 때문에 예, 설령 이 금액이 이제 9억이 초과가 되더라도 예, 굉장히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지금 지방에 계시잖아요. 네. 다시 서울에 올라오실 거죠.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그냥 이제 서울에 부동산은 거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다시 이걸 매도하고 재투자를 한다면은 새 놓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두 가지 한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첫 번째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서울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과세라는 걸 못 받게 돼요. 예, 그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두산 이브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이미 그냥 거주 요건 그대로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놨기 때문에 이 네. 두산 이브가 9억 초과가 넘어가더라도 내가 세금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왜 좀 더 갖고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네. 이제 곧 이제 착공 발표를 할 예정이 앞두고 있는 서부선이 들어오게 돼요. 아, 네네네. 서부선이 들어오게 물론 지금 봉천역 이용하지만 서부선이 네. 어쨌거나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여의도를 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접근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네.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두 곳이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앞쪽에서.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입주한 지 15년, 20년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신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을 네. 조금 아무래도 가격이 기존 아파트 대비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일정한 네. 갭 메우기 현상도 조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보여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아예 이제 서울로 안 오실 건가요? 라고 여쭤본 게 세금 제도가 세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쨌건 네. 저희는 분석을 현재 있는 정책과 제도 갖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네. 정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갈아타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새 아파트가 대장이지 내 아파트가 대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똑같은 지역을 만약에 보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당연히 이거 처분하고 이미 관리 처분인가 난 또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인 이런 개발 구역으로 갈아타면은 나중에 내가 서울에 새 아파트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대신에 현행법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는 못 받는 단점이 있는데 예. 사실 2년이란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 투자적인 측면에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향후라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딱 대입시킨다라면은 이거는 갈아타시는 게 맞기는 해요. 갈아타면 지역은 예를 들면 이걸 처분하면 그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만약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니까. 거기 거래가 지금 한 네? 7억 중반쯤. 7억 중반? 네. 7억 중반 정도 되면 이거보다 더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지금 당장은 재건축을 하진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개발 속도가 나진 않지만 앞서 언급드린 이런 구역도 괜찮고 예를 들면 7억 중반이면은 지금 수색 중상 뉴타운의 일부 구역도 갈 수 있고 노량진 뉴타운도 잘 물건을 검토해 보면 갈 수 있고 이렇다면 장인 뉴타운도 충분히 가볼 수가 있고 마천 뉴타운도 충분히 가볼 수 있고 또는 아파트의 재건축 쪽으로 본다라면은 강남권은 조금 힘들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마포라든가 강동 쪽이라든가 목동도 작은 것들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조금 이렇게 세밀한 그 상담을 조금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 일단은 투자적인 측면을 놓고 고민만 했을 때는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그래요. 결국에 우리 시청자님의 마지막 질문 역시 그래서 지역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큰 틀부터 세부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전화, 문자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역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가장 많이도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네. 결국 또 그 지역으로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오늘도 시청할 때 어떤 그 도시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잠깐 언급을 네. 해드렸었잖아요. 도시는 항상 그렇게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내 상황에 맞춰서 어디를 들어가는지는 또 달라지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 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지역,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지역을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인 것도 전반적인 거지만 나한테 꼭 맞는 지역을 찾는 법,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하겠죠. 이곳에 하면 확실하다. 자, 2월 14일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세미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극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에 최대한 많은 답을 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입니다. 서울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좀 빠른 답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396님, 영등포구 신길 우성 3차 85제곱미터 전망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 신길 우성 3차가 아마 그 신길 뉴타운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입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길 뉴타운이 저 신길동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으면 저기 신대방 쪽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주거벨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 신길 우성 아파트가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길 우성과 접해 있는 3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으면서 나 또한 변화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역 개발 플러스 나도 자체적인 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으니까 미래 전망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또 하나 그 신길 뉴타운은 바로 저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 신풍역 역세권에 해당되고 그곳에 지금 신안산선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또 교통 호재까지 반영되는 곳, 즉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 가치는 당연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7706님께서 투자 목적으로 분당구 임해동 청구아파트와 도봉구의 창동중공 10분단지 관심 두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나을까요? 결국은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거예요. 지역적인 입지가 누가 더 좋은 곳이냐. 네.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강남에 보면 우리가 강남 3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강남 3구라는 말을 하는데 강남 3구가 똑같은 입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즉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는 항상 강남구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입지적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입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면 분당은 서울이 아닌데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그럼 입지적 가치가 낮은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과 접해 있는 특히 도시 중에서 특히나 1기 신도시 같이 이렇게 이미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 지역과 서로 경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임해동 같은 경우는 창동과 똑같이 GTX 호재도 있고요. 또 해당하는 아파트는 창동주공 19단지처럼 재건축이라는 개발 호재도 안고 있고요. 즉 똑같은 호재를 같이 안고 있을 때는 결국은 지역적인 입지 가치가 누가 더 높은 걸까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은 분당의 입지적 가치와 창동의 입지적 가치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분당의 입지적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지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임해동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에는 분당구 임해동 물건이 더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였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6548님께서 왕십리 자이를 보유 중이신데 산성역 포레스티아 혹은 하남 쪽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고 차익으로는 문정동의 아이파크 오피스텔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갈아타고 나서 이제 수익을 좀 올려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목적을 아마 예상을 해보면 내가 주거 비용을 조금 줄이고 수익을 조금 얻어서 내가 그 수익 비용을 조금 활용하겠다 이 목적이신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으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거잖아요. 주거비를 얼마만큼 깔고 앉아 있을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무 많은 주거비를 그냥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갈아타고 갖고 있는 아파트를 조금 갈아타되
이왕이면 좀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셔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산성역 포레스티아 또는 하남 쪽에 아무래도 신도시 중에서도 역세권 쪽을 선택하셨을 것 같고 나머지 돈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내가 매월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투자 방식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612님, 양천구 목동의 금호 어울림 105제곱미터 전망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저거는 양천구 목동의 전체 주거 시장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양천구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주거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이제 아파트 구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인데 누가 항상 이 시장을 선도하냐면 신시가지 아파트가 이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선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아파트의 등락에 따라서 인지 구시가지나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즉 금호 올림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좋고 선호도도 높은 곳이긴 하지만 결국 항상 내가 시세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거대한 단지가 움직여 줄 때마다 시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는 목동 아파트 기존 그 신시가지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 단지로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나갈 단지니까 당연히 주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같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내가 만약에 저걸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렇게 시세를 주도해주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목동 단지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샵 8181이나 6676-0321로 지금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되지 않더라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8280님께서는 분당구 삼평동의 보뜰마을 4단지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30평대인 것 같아요. 이곳 어떨까요? 네, 보뜰마을은 판교 신도시죠. 네. 이제 입주한 지 10년 돼서 이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판교 신도시 하면 바로 배우득 주거 도시가 아니고 직주 근접도니까 업무지구예요. 그냥 업무지구니까 그 업무지구가 또 확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보뜰마을 쪽은 8호선 또 연장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8호선 연장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보뜰마을 쪽에 아마 여기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지구 조성, 향후 교통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하셔도 좋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주셨고요. 다음 사연으로 볼까요? 자, 7255님께서는 교문동의 금호 베스트빌 보유 중인데 전망 문의 주셨어요. 빠르게 답변 들어볼게요. 네,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호선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교문동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을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곳인데 8호선은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8호선이 어디를 가는 노선이냐면 송파, 잠실을 들어간다는 것이죠. 잠실과 강남권으로 들어오는 신규 교통 호재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망 좋고 최소한 개통 때까지 기다리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 반영될 때까지 쭉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저희가 극한 상담 사연 최대한 많이 해결을 도와드렸는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 주시면 답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요. 이동주 대표와 자세한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02-6676-0321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네. 우성 5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요. 네. 예, 지금 보유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 네. 근데 1가구 2주택자라서 네.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세 일시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요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거기 신안산섬 도림역이 바로 도림 사거리역이 집 앞이거든요. 네. 그 개통이 되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란지. 그러니까 영등포 신길동의 우성 5차를 팔까 말까 양도세 감면을 받을까 6월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극한 상담에서도 신길 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님 상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워낙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처음부터 지금 살고 있어서. 아, 또 1가구 2주택이시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하나의 주택도 오래 보유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한 10년 됐습니다. 아, 근데 거주는 그럼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는 지금 우리 5차에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는요? 보유는
지금 거기 내나 우성 1차 아파트에 아, 우성 1차요? 예, 이거는 지금 이거는 10년 보유했고, 그죠? 예, 예. 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과거에부터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은 조건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1가구 2주택 올해 6월까지 팔면 혜택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예, 구별 실익 해봐야죠. 어쨌거나 이걸 해서 내가 비과세 해줄게가 아니고 일반 과세 해줄게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거는 둘 다 지금 어떠한 조건만 갖추면 지금 똑같이 일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의 호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산선 개통 호재 확실한 거니까 이게 앞으로 한 4, 5년 뒤에 개통을 하게 되면 우성 1차 당연히 좋아지고 우성 5차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우성 1차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성 5차는 용적이 조금 높아서 재건축 불리한데 예. 이거를 예. 혹시 신길 우성 1차로 거주지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왜 그런 지금, 거냐면 예. 자, 둘 중에 뭘 지켜야 되냐면 우성 1차를 지키셔야 돼요. 예, 예, 예. 우성 1차를 지키셔야 되고 우성 5차는 지금 팔면 안 되시고 조금 더 갖고 갖다 파셔야 되는데 이게 예. 20년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됐잖아요. 예. 얘를 임대 등록을 하면은요. 예.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요. 종부세도 예. 종부세 합산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6월까지 빨리 팔아야 되는 게 일반 과세 받으려고 빨리 파는 거잖아요. 예, 예. 얘 임대사업 등록하면 대신에 물론 8년 보유해야 된다는 그거는 있는데 자, 예. 볼게요. 지금 이거 신안산선 개통하려면 아직도 4, 5년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럼 개통하고 나서도 당분간 시세는 완전 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역세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럼 조금만 더 보유하면 충분히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거주지를 우성 1차로 옮기시고 우성 예. 5차를 임대 등록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안에서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또 한 분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용인 수지구 신봉동의 동일 하이빌 2단지 62평을 2년 이상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 요걸 정리를 해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해밀리 아파트 48평으로 네. 좀 갈아타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세요. 거주도 하고 이제 투자 목적입니다. 동일 하이브에는 거주하셨어요? 아니요, 거주 안 해요. 거주는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갈아타기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요. 지금 이 신봉동의 동일 하이비라고 송파구의 올리브 패밀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 당연히 갈아타셔야죠. 아, 이거는 크게 고민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신봉동 이쪽 지역이 주로 이제 중대형 평형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중대형, 그러니까 평형 대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쵸. 그런데 평형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한계점이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수지구잖아요. 네. 수지구가 2018년도, 18년도 12월인가가 여기도 조정구역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미 2년 이상 전에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으셔도 이 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 해당되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제약사항이 있는 대형 평수를 매입을 해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입하러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용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 처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서 여기 계속 묶이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빨리 처분하고 이거 요 송파구의 올림픽 패밀리는 송파에 있는 잠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얘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워낙 대단지고 거의 4,500세대 거의 한 뭐 4,500세대 정도 대단지고 주변 지역에 수서역세권 바로 옆에 있고 또 향후 먼 미래지만 물론 10년, 15년 뒤의 이야기겠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주변의 개발 또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 삼성역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다양한 호재를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맞다. 무조건 갈아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갈아타기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역적인 고민이 오늘도 전화 많이 받아봤지만 지역적인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아질지, 또 어디가 사실은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네. 그런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은 무조건 확실하다.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02-6666-0321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알찬 내용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동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